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폭우와 관련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고요. 그 전에 정치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폭우가 내리고 첫날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서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 회의를 직접 주재했었죠. 오늘 아침에도 물가와 관련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했는데요. 어디 가서 했는지 한번 볼까요? 고물가와 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기록적인 수도권 피해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크고 작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과 방역, 피해 복구와 지원, 또 명절 물가 안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시급히 챙길 일들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자리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추석 물가 반드시 잡아야 하고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갖춰달라.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김근식 전 국내인 비전전략실장, 최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폭우 피해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구에서 일하고 계신데 송파구 쪽은 어떻습니까? 송파제 있는 게 송파병 지역인데요. 네. 그렇게 큰 피해가 있는 건 아닌데 같은 서울인데도 참 다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워낙 그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외출하고 사람들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이 커서 큰 피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석 달이 막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뭐 쇄신 요구가 나온다거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을 때 또 장관 후보자들 또 장관이 사퇴하거나 이랬을 때도 뭐 사과의 발언은 없었는데 이번 폭우와 관련해서 어제 처음으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집중호우로 고립돼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이상현상에 대한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좀 폭넓게 여러분들의 고견을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에 대해서 말이죠.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 먼저 고위 관계자가 어떻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대부분 기자들의 취재에 저렇게 익명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건 오랜 또 관행이고요. 저 부분도 좀 바뀌어야 하긴 할 것 같은데 사실 현장 출입하는 기자들은 저기 고위 관계자 누군지 다 아는데 굳이 기사를 저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 대통령실 청와대의 오랜 또 이 취재 관행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피해가 크고 국민의 불편을 겪는 부분도 많으니 그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마음과 함께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피해 점검회의를 추가로 주재하게 된 것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같은 관계자인지 다른 관계자인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자,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기자들이 묻자 대통령이 사과했다고요? 굳이 사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좀 두고 나서 첫 번째 사과라고 기자들이 너무 의미를 크게 둬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약간
바꾸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건 사과가 맞습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저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전 좀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사과했다라는 네. 모습 영상으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저는 어제 오전에 일찍 그 현장 방문했을 때 나왔어야 될 얘기가 네. 아니었나. 근데 막상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제 이건 좀 뒤늦게 나왔고 아무튼 대통령은 죄송하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또 대통령실에 있는 저 관계자 아무튼 대통령 참모겠죠. 이 참모들의 인식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뭐 그 홍보물도 굉장히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 시간에 좀 예. 따끔하게 비판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까지 모두 굉장히 지금 안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인식 수준 가지고는 국민들의 어떤 요구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인적 쇄신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단 한 명의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없는 상황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대통령이 죄송한 마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관계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사과라고요?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 하는 사람들이면 다 사과라고 받아들였을 이야기 아닙니까? 대통령은 이제 휴가 끝나고 월요일 복귀하면서 저런 변화된 저런 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 관점이란 말 많이 강조를 했고 그렇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것도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상당히 저는 많은 이제 변화와 어떤 그 변신을 저는 모색하고 있다고 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은 변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그 변화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예.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대통령이 분명히 대책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안타까운 목숨도 잃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참담한 사고 현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하는 것을 굳이 사과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그냥 그 추측으로는 여전히 대통령실 그 관계자, 대통령실 참모 중 일부는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를 이기고 지는 싸움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어떻게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를 누구 한쪽이 사과하면 지는 것이고 사과하지 않으면 이기는 것이고 버티면 이기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거든요. 대통령은 국민에게 바라보고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국민이 하라는 것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전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관계라고 보는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간의 정쟁의 싸움의 승패의 전투로 보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사과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물난리 났을 때 서초동 자택에서 현장 지휘한 것을 가지고 야당의 공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사과라고 하면 야당의 공세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아마 이제 이런 좀 무리한 그 우려 속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한 건데 그건 당연히 죄송한 거니까 사과하거든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 안이한 인식은 제가 볼 때 비판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했던 그날 밤 새벽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이 부분이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순간에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 다음 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단 말이죠. 예. 피해 현장을 찾고. 예. 그것 자체가 대통령실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그 첫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더 부담을 느껴서 더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맨 첫날의 대응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응이 좀 아쉬웠다라고 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제 저 공개된 회의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저 말에는 제가 뭐 대통령한테 확인을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당일날 8일날 그 물난리 속에서 현장에 있지 못하고 그 서초동 자택이 있었다고 하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서를 다 포괄하는 사과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나서서 그때 제가 서초동 자택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8일날에 그 논란이 있었고 9일날 그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현장에 갔었고 그리고 어제
이 비상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본심은 정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야당이 제기하는 것이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과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제가 볼 때는 참 대통령께서 답답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제가 잠시 뒤에 또 최입의 전 비대위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은 죄송한 마음입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첫 반응으로 사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사과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대통령은 마지못해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하지 않은 사과는 국민을 우롱하는 개사과 시즌2를 연상케 합니다.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사과마저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의 사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국정 전반에 난맥상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내각까지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이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가 난 상황을 왜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느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긴 한데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세를 계속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날 폭우가 쏟아지는 날 이제 퇴근을 하면서 주변에 침수가 되는 상황을 대통령도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런 상황이라면은 되돌아가자라고 해서 집무실로 가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그때 모시고 가던 어떤 경호를 하던 경호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차를 돌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인식하지 못하고 참모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또 이렇게 사과에 대해서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인식 수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고 대통령이 휴가 갔다 와서 인적 쇄신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했는데 막상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고 또는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질책하거나 뭐 하는 책임을 묻거나 하는 행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뭔가 국민들에게 다시 지지를 받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려면은 지금 그 사람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속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너무 빨리 지금 인적 쇄신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계속 미루고 계시는 것 같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인적 쇄신이라면 하루빨리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자세하게 전해드렸었던 카드 뉴스 결국 어제 방송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면서 그 카드 뉴스는 내리겠습니다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저 사진은 볼 수가 없습니다만 너무나도 참사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그 사진을 대통령 홍보의 장으로 이용한 것. 과연 공감 능력이 있는 것이냐,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대통령의 의지를 퇴색시키는 오히려 대통령실의 저 카드뉴스 담당자나 홍보 쪽에서 안티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연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신림동의 발달장애인 가족 그 세 분의 안타까운 소식은 비단 이게 수재라고 하는 집중호우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이 장애인 가족의 사실은 정말 우리 사회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비극적인 현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현장에 가서 그 비극의 현장을 대통령을 홍보하는 국정 홍보 카드로 쓴다는 것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지금 도대체 누가 한 것인지 어디에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저는 더 문제는 저러한 비극의 현장을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카드뉴스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걸러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관이든 비서관이든 아니면 홍보수석이든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대통령실 안에 그 라인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전달되고 그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만들어 보라고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칠 텐데 그 단계에서 한 번도 이게 걸리지 않았다는 게 전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아까 그 대통령이 사과한 그 진실한 마음을 굳이 관계자가 사과라고 아니라고 하는 그 참담한 경우와 비슷하게 이 비극의 현장, 안타까운 사고 현장을 대통령이 둘러보는 그것을 대통령이 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홍보용 카드뉴스로 생각한다는 발상 자체, 그리고 이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의 부재,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사과하고 그 카드뉴스를 내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의 어떤 카드뉴스나 홍보물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죠. 국민적 관점, 공정과 상식,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저런 사진을 쓴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상식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에서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는 아예 반지하 건축물은 서울시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 건축을 불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지금도 여전히 반지하 주거지가 있고 그건 뭐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강제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짧게 두 분의 생각을 한번 여쭙도록 할까요? 최이배 전 비대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좀 제가 그 카드 뉴스 관련해서 한마디 더 드리면은 이게 현장에서 대통령이 그 인터뷰가 아니라 그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내 모습 중에서 몇 시에 사고가 났냐. 네네. 그리고 이분들이 주무시다 돌아가셨구나라는 그런 발언을 하세요. 근데 이게 보면은 사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보지 않았거나 굉장히 그런 모습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국민이 구호 요청을 했는데 소방이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늦게 출동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홍보물을 만든 거는 진짜 참담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이배 전 비대위원 이야기에 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애도와 추모가 먼저였어야죠.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반지하 대책을 했는데요. 그게 저도 찾아보니까 건축법과 주거기본법상에 그 이런 수해 등의 어떤 자연재해의 어떤 주거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건축을 못하게 돼 있는 조항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현행 조항으로도 가능은 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법이 2018년인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이 반지하에 대한 건축에 대한 제한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반지하는 주거용이 아니라 무슨 뭐 창고로 쓰거나 뭐 비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허가를 해줬고 지금 한 34만 가구 정도의 반지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서울시가 차곡차곡 매입을 해서 주거 공간이 아닌 비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용도로 쓰고 주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임대를 늘려서 이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꼭 필요한 일이고 특히나 이런 수해나 자연재해에 어떤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물난리가 많이 나거나 산세타가 나거나 하는 지역들 그런 데를 우선 지역으로 해서 빠르게 좀 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근식 교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그 점심에 사실은 고건 전 서울시장 뵙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을 두 번 역임했기 때문에 이번에 물난리를 보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반지하에서 신림동에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현실을 보고 70년대, 80년대 그런 반지하 또는 지하란 빌라가 많이 신축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상습적으로 침수가 잦은 그 서울 한강 지천 주변에 있는 이제 반지하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신도림천인 범람하고 거기에 침수가 상습적으로 있으면서 그 근처가 이렇게 위험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반지하를 불허한다는 그런 좀 획일주의보다는 그 범람의 위험이 있고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의 반지하와 지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주택 개선의 어떤 정책들을 세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지어졌던 반지하 다세대는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지만 새로 신축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필로티 공법으로 요즘 많이 짓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하나 반지하는 못 짓게 하고 그 대신 용적률을 상향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하에 들어가서 그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하에 못 짓게 하는 대신에 주차 공간을 넓혀주고 위에 더 상향 조정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면 당연히 건물주가 건물을 질 때 반지하를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잘 유도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런 위험성들을 주택 정책이나 건축 허가를 통해서 좀 이끌어가는 방향이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집세 부담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뭐 집값이 또는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반지하가 만약에 없어진다 좋은데 과연 지금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주택이 나올 것이냐 이게 사실 변수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실효성 있는 대책까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얘기까지 여러분께 드리고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말이죠. 4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겁니다. 과연 지지율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S 4군데 여론조사 기관이 한 겁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캐스테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조사 기간은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고요. 자세한 조사 내용,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해당 여론조사 기관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4군데 여론조사 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지난주까지는 잘한다가 30%대였는데 이번 주는 28%, 결국 여기서도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하겠다, 국민의 관점에서 파악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율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지난주보다 잘못한다는 응답이 지난 조사보다 일주일 사이에 11%포인트나 급상승했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는 또 다른 부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결단력이 있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워서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 왜 잘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내각에 기용하여서, 그리고 이 지지도와 함께 말이죠. 신뢰도, 국정 운영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했는데 비슷하게 나왔네요. 국정 운영을 신뢰한다는 대답도 역시 하향세를 보여서 36%,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도 지난주보다 7%포인트 상승해서 60%. 자, 김근식 교수님, 예. 이 여론조사 결과 내일은 또 물론 갤럽의 여론조사 그렇죠. 결과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지난주 휴가 마치고 돌아와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현 상황으로는 지지율 반등의 조짐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MBS 공동 여론조사가 사실은 제가 그때 선대위 정세분석 실장할 때 분석해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주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좀 가볍지 않다고 보이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2주에 한 번씩 하는 여론조사인데 예. 30%대에서 결국 또 20%로 하락을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부정적 평가가 상당히 11%포인트나 상승했다는 점에서 그 2주 사이에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급상승했다는 점이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저는 휴가를 마치고 왔고, 그리고 휴가 끝나고 와서 새로운 국정에 대한 변화,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국정 운영의 변화, 이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부정적 평가가 급상승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이 추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대통령은 열심히 하려고는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양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대통령이 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바뀌고 본인이 태도와 생각과 방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그다음에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행동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최희배 전 비대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근거가 이제 무능, 독단, 인사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무능과 독단의 결과물이 인사 실패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이제 그 경찰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또 임명을 강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내각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막상 또 박순애 그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은 사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비전문가들을 채용함으로써 교육계를 오히려 혼란으로 빠뜨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내각 인사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실의 참모들 역시 굉장히 지금 잦은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한 번만 하면은 한번 그냥 눈 감아주겠지만 이게 여러 번 실수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실력이 없고 무능하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판단하고 계시다. 그래서 무능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인적 쇄신 없이는 대통령이 돌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왕 해야 될 인적 쇄신이라면 하루빨리 인적 쇄신을 해서 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야 대한민국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충청권 전라북도에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말이죠. CCTV 영상으로 지금 현재 실시간 상황을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뉴스 때 김민준 기자가 전해드렸던 청주 무심천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무심천의 수위가 많이 올라갔고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태안반도 쪽 태안 신진항의 모습인데 CCTV 카메라에 비가 들이치는 장면 여러분 보고 계시죠? 카메라에 빗자국이 선명합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전라북도 군산 비흥항의 모습입니다. CCTV 화면에 역시 비가 오른쪽 보면은 살짝 빗물이 얼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충청권과 전라북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하고요. 나주 영산강의 모습입니다. 예, 영산강의 모습,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고요. 이곳에도 수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각, 예, 하단 부분까지 다 물에 차 있는 상황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지역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 피해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힘 또 민주당 의원들 모두 현장에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는데 열심히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말이죠.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주민센터의 안내를 받아서 주소 B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 B를 받아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여기가 무슨 집이에요? 시부에가 뭐 저기 타이어가 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집이 완판은 아니고 반판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잠긴 데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은 양호한 거예요. 이제 이 물기를 좀 터준 겁니다. 그래서 물이 좀 빠져나가면서 침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좀 더 여야를 초월해서 보다 실효적이고 또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겠다라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마련해서 주민들께 그만 최소한이라도 좀 유로의 어떤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 네,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현장에 가서 여야 지도부가 모두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 이렇게 수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열심히 땀방울을 흘렸는데 말이죠. 정말 내가 수해를 당한 것처럼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깬 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대표시원님 사진 잘 나고. 또 농담하거나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장난치거나 사진 잘 나고. 대표시원님 네. 할 말이 없네요. 예, 뭐 이제 수해 현장을 가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이제 복구 작업에 나서는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였고, 저희들 당협위원장한테도 다 연락이 와서 가능한 그 봉사 인력을 동원해서 네. 같이 돕기로 했었는데요. 당 지도부 다 나서고 당권 주자 다 나서서 또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봉사인원들 나서서 국민들 앞에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이 참담한 수해 현장에 가서 온몸을 다해서 열심히 돕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러 간 행사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저런 사실 특히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 모두에 사진 찍거나 장난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런 화면이 잡혀서 참 유구무원입니다. 예. 정말 해서는 안 될 예. 말이죠. 예. 뭐 본인도 뭐 경솔한 발언에 대해서 바로 사과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요. 뭐 우리가 이게 수해 현장에 가면은 진짜 거기에 계신 그 수해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위로하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서 진짜 땀 흘려서 같이 그 수해 복구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인데 진짜 너무 경솔했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자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할 때 수석 부대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비대위원 후보로도 뭐 거론됐었는데 오늘 저 발언 보면은 비대위원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번 주말 주초까지 비대위원 구성을 뭐 고민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분들을 좀 추천받고 또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뭐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못해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뭐 청취자들의 또 요청을 받아서 또 노래를 트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피해가 많을 때는 비 노래 틀 때도 참 신경을 쓰는 게 방송사의 DJ들도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는데 정치인들이 피해를 입으신 많은 주민들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예. 김성훈 의원은 정말 사과했지만 이거 100번, 1000번이라도 사과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